권중의 알권리즘 15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정감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10월 1일이 국정감사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국정감사라고 하면 의원들이 막 모여가지고 질의도 하고 약간 화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리고 백종원 씨가 예전에 참고인으로 나왔던 그 장소도 국정감사라고 하는 어떤 시기였는데요. 그 국정감사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그래서 국정감사가 뭔데? 라고 하는 건데요. 한국은 어쨌건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3권 분립되어서 서로를 견제하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서로가 서로를 어떤 수단으로 견제하는가가 되게 중요한데, 입법부인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아주 주요한 수단이 국정감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운영 전반을 들여다보고 필요한 것들을 지적하고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어떤 이것 자체를 국정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질문은 국정감사는 얼마나 자주 하냐라는 건데요. 사실 국회의원들이 막 모여가지고 서로 조금 다투기도 하고 이런 장면들은 거의 뭐 매달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자주 뉴스에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근데 국정감사 자체는 1년에 한 번 진행됩니다. 매년 한 9월에서 11월 사이에 진행되고요. 근데 법적으로는 9월 1일 이전에 진행되는 게 법적인 사항이긴 하나 여야가 합의해서 통상적으로는 9월이랑 11월 사이에 진행해 왔고요. 그 올해도 그래서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근데 꼭 매번 1년에 한 번씩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2014년 초에는 국회가 합의해서 올해 국정감사는 2번을 진행하자, 조금씩 나눠가지고 진행하자고 합의했는데 결국 마지막 순간에 무산됐습니다. 사실 국정감사라고 하는 게 입법부 입장에서는 행정부가 잘하고 있는지 들여다보는 매우 공익적인 순간이긴 하나, 또 행정부 입장에서는 그게 되게 큰 스트레스거나 로드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은 이걸 2번이나 한다고 이런 게 좀 어려워하는, 난색을 표하는 어떤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질문은 이런 건데요. 근데 국정감사에서 그렇게 말만 해서 뭐가 바뀝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강제력이 있냐라는 것인데요. 실제로 이 국정감사는 문제를 드러내는 것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지만, 이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서로 만들어서 채택을 하게 되면 행정부는 그 보고서에 따른 조치를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다시 보고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지적당한 것을 시정 조치하지 않으면 왜 시정 조치하지 않았는지, 혹은 아니면 그럴 수 없었는지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런 것이 아니다 손 치더라도 입법부의 어떤 지적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 그 이후에 행정부가 운영됨의 과정에 있어서 예산 편성도 입법부의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고, 법을 바꾸거나 이런 것들이 다 칸칸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국정감사에서 괜히 밉보였다가 괜히 찍히게 되면. 그래서 사실 국정감사라고 하는 시간은 행정부의 운영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잡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것 외에도 사실은 아까 백종원 씨를 이렇게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출석 요구를 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를 들면 재벌가를 출석 요구하기도 하고, 또 어떤 예를 들면 국가가 운영되는 데 있어서 직접적인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을 모셔서 이야기를 듣고 질의하기도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시기가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참고인, 증인이라는 단어들이 나왔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법적인 용어인데 그 차원 말고 국회 차원에서 보면 국정과 관련돼서 관계성이 높은 사람을 증인과 감정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관계성이 높은 사람을 증인이라고 일단 생각해 두시고, 그리고 감정인은 전문가를 뜻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의료와 관련된 무언가를 결정해야 돼요.
근데 의료인에 대한 의견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때 의사를 감정인으로 불러서 이렇게 한다든가, 과학과 관련된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그 관련한 과학자 박사를 모셔서 감정인으로 하는 것들이 이 증인과 감정인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증인과 참고인이 또 좀 다른데, 참고인은 그 국정 운영과 관련돼서 좀 관계성이 낮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아까 백종원 씨가 딱 그랬는데, 근데 이런 기준으로 좀 달라져서 어떤 게 다르냐면, 그 국정감사에 출석을 하게 되면 그 선서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옛날에 이재용도 와서 그런 걸 했었죠. 근데 이것을 한다고 하는 건, 이것을 선서를 한 다음에 사실은 거짓말을 하게 되면 위증의 죄를 묻게 됩니다. 그래서 뭐 1년 이상 그리고 10년 이하의 죄를 묻게 되는 이런 강제력을 가진 사람들이 증인과 감정인이고요. 참고인은 그 어떤 선서를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출석 요구의 강제성도 없습니다. 아까 앞에 두 분은 출석을 요구했을 때 여기에 응하지 않으면 과태료도 내야 되고 심지어 감옥에 갇힐 수도 있어요. 근데 참고인은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증인 출석 요구를 채택할 때는 훨씬 더 쟁점적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출석 요구하는데 그 수에 대한 제한은 없나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 이론적으로 수의 제약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 어떤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만약에 증인 요구를 한다고 할 때 그 권한은 상임위원장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상임위원장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건 아니고, 각 위원회의 의원들이 누구를 부르자라고 하는 걸 다 모아서 여야 간사가 모여가지고 합의해서 합의된 사람만 사실 증인으로 채택해서 출석 요구를 한다든가 참고인으로 채택해서 출석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약간의 제약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좀 조정하고 있습니다. 요구를 받았을 때 네. 누가 날 불렀는지 알 수 있어요? 아, 이게 또 재밌는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만약에 제가 참고인이든 증인이 등으로 출석 요구를 받으면 어떤 의원이 날 신청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2017년 이전 국감의 경우에는 그런 걸 알 수가 없었어요. 반대로 말하면 국회의원 입장에서 내가 막 신청을 해도 내가 신청했는지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악의적으로 누구 좀 괴롭히려고 할 때 막 신청을 해버리고, 여야 간사가 모여서 너무 쟁점적이지 않으면 일단 그래 부르자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약간 무분별하게 이 어떤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법이 좀 바뀌면서 2017년 이후에는 어쨌든 누가 날 부르는지 문서로 남아 있습니다. 직접 가보신 적은 있어요, 그 자리에? 아,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을 할 때 참고인으로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실제로 청년들의 주거빈곤 상태가 이렇다. 그러니까 정말 이 국가 운영을 할 때 그냥 청년들 젊으니까, 그리고 누구나 그렇게 살았잖아라고 할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청년들이 되게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걸 판넬을 들고 와서 저에게 한 1분 정도의 시간을 주어졌어요. 그래서 세종시까지 내려가서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해서 그 이야기를 했고, 그때 어떤 지상파 방송에 감동을 주는 증인으로 채택되어 가지고 제 영상이 이렇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끝으로는 국정감사 많이 낯서시잖아요. 그리고 이게 내 생활에 뭐가 연관이 있겠냐 하실 수도 있는데, 어쨌건 국가 운영과 관련된 되게 새로운 정보들이 만들어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한 해를 돌아보고 그리고 앞으로 국가를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큰 방향을 잡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눈살 찌푸러지는 장면도 있고 이럴 텐데 그래도 관심 가져 주시면 어떨까 싶고, 내 삶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길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해보고 여기 계신 시청자분들도 함께 노력해가면 훨씬 더 재밌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국정감사는 뉴스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가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심심하시거나 좀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면 꽤 재미난 장면들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고, 국정감사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가 있으면 그거 가지고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늘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